자, 오늘 배워야 될 건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 옛날엔 물질은 입자, 입자 사이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파동은 계속 뭐 어떻게 움직여? 연속적인 에너지가 흐름으로 흘러. 옛날 사람들은,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을까? 입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야. 아니야. 어떨 때는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입자라고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은 자꾸 그거하고 싸웠어. 뉴턴은 입자라고 생각했을까? 파동이라고 생각했을까? 입자라고 생각했어. 뉴턴은 뭐라고 생각했어? 입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뉴턴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동안 입자설이 대세였어. 근데 그 전에 이제 입자들은 뭐 하지 않아? 간섭하지 않아. 다시 뭐 하지 않아? 간섭하지 않아. 입자들이 간섭해서 진폭이 커지냐? 입자들끼리 뭐 서로 중첩됐다고 진폭이 커지니? 아니잖아. 그래서 간섭은 누구만의 성질이야? 간섭은 누구만의 성질이야? 파동만의 성질이야. 회절도 누구만의 성질이야? 파동만의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걸 찾아낸 이후에 맥스웰이 파동의 성질로 전자기파,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간섭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뉴턴은 더 옛날 사람이잖아. 뉴턴이 얘기했을 때는 뭐야? 무슨 성질이었었고? 입자였었고, 그 다음에 하이원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맥스웰에 의해서 다시 뭐가 진짜 정설이 돼? 파동이 정설이로 돼. 그러면 이때가 바로 아인슈타인 시대 바로 직전 세대까지야. 바로 직전 세대부터 뭘로 생각한 거야? 파동으로 생각했었단 말이지. 그 사이 동안은 1800년대에는 뭐라고 생각했다가 입자라고 생각. 그 전엔 싸웠었고, 완전 일방적으로 싸웠었고. 그러면 이때 광전효과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 헤르츠라는 사람인데, 광전효과가 뭐야? 학교에서 배웠잖아. 금속에 빛을 조여주면 빛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대신 튀어나오더래? 전자가 튀어나오더래. 이 튀어나온 전자를 무슨 전자? 광전자라고 하고, 빛 받아서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고, 이 광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튀어나온 현상을 보고, 이걸 갖다가 헤르츠가 이걸 보고 결론을 만들었어. 어떤 결론을 만들었냐면 이런 결론을 만들었어.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빛 에너지를 누가 흡수하면? 전자가 흡수하면 전자는 특정 궤도에 있다가 외부로 움직이려면 무한대로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흡수하고 어떻게 돼야 돼? 튕겨 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근데 고체의 경우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에너지 띠 상태로 존재하니까, 다시 뭐로 존재하니까? 에너지 띠 상태로 존재하니까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이 무슨 띠 이상으로 튀어 오르려면, 전도 띠 이상으로 튀어 오르려면 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누가 공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빛이 공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알겠어요? 헤르츠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 다시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이 왜 더 밑에 있는 녀석들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을 빛 에너지가 공급을 해주면 그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들이 바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뛰쳐나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띠틈 이상의 에너지라고 했었지. 띠틈도 에너지 준위 차이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가 만약에 40줄이라면 이 전자가 튕겨나가려면 몇 줄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최소 40줄. 얘는 더 밑에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튕겨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빛 에너지는 그 당시에는 뭘로 생각했다고? 파동으로 생각했다고. 헤르츠 살던 당시만 해도. 알겠나요? 그럼 파동으로 생각했으니까 파동이 빛 에너지를 세게 하려면 파동의 에너지는 우리 책엔 없지만 A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해? 속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 속력은 큰 영향을 주지. 어차피 빛의 속력은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세기를 세게 해주거나 진폭을 크게 해주거나
진동수를 세게 해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둘 다 세게 해주면 당연히 튀어나오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세게 해줘도 전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비대너지 흡수해서 바깥으로 방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했어. 다시 비대너지를 파동의 에너지라고 생각한 거야. 비대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생각했다고? 파동의 에너지로 생각했단 말이야. 다시 헤르츠는 빛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파동으로 생각해서 빛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파동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빛이 색이나 뭘 많이 증가시키는 빛을 넣어줘야 된다고? 진동수를. 그래서 헤르츠의 실험 예상, 헤르츠 예상은 어떻게 됐냐? 뭘 크게 한 경우랑 뭘 크게 한 경우? 세기를 세게 해준 거, 진폭을 크게 해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빛이 밝기야. 다시 파란빛도 밝은 파란빛이고 어두운 파란빛이 있겠지. 알겠어요? 진동수는 색깔이야. 알겠나요? 색깔을 달리했고 색깔마다 어떻게 됐어? 밝은 노란색, 어두운 노란색, 밝은 빨간색, 어두운 빨간색, 약간 흐릿한 빨간색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해봤단 말이야. 크게 해준 경우랑 뭐 해주고 작게 해주고 크게 해주고 뭐 해주고 작게 해줬을 때 광전자 방출됐을까 안 됐을까를 예상을 한 거야. 방출되고 방출이 되고 방출이 되고 방출이 안 된다고 예상했어. 적어도 하나만 크면 되는 거지. 얘는 누가 큰 거야? 진동수가 큰 거고 얘는 누가 큰 거야? 세기가 큰 경우야. 둘 다 작은 경우는 방출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푼 거야. 알겠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예상대로 헤르츠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야. 몰라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다시 예쁘게 쓸 테니까 적어서 지금 외워. 알겠어요? 책에 좀 적어서 외우세요. 다시 헤르츠의 예상은 학교에 수업을 배떡같이 들었네. 살짝 졸았어. 헤르츠 실험 예상이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 크게 그렸다 이거. 예상 그 다음에 결과 표를 만들어 줄게. 간략하게. 다시 F가 뭐라고? 진동수 A는 뭐라고? 세기. F는 뭐라고? 진동수 A는 세기. 크고 어떤 경우? 작은 경우. 크고 어떤 경우? 작은 경우. 크고 어떻게 된 경우? 작은 경우, 크고 작은 경우. 자, 예상은 방출이 된다, 방출이 된다, 방출이 된다, 방출이 안 된다 였는데 결과는 다량 방출. 전자가 다량 방출. 얘는 방출이 안 돼. 얘는 소량 방출. 광전자가 소량 방출됨. 얘는 방출이 안 됨. 헤르츠 예상이고 헤르츠 실험 뭐라고? 결과라고. 알겠어요? 세기는 빛이 밝기, 세기는 빛이 진폭이라고, 파동에선 진폭으로 봐. 빛이 세기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밝은 빨간 빛은 세기가 어떤 거고? 센 거고, 좀 흐릿한 빨간색은 세기가 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쓰는 게 중요해. 지금 설명 듣는 게 더 중요해. 듣는 게 더 중요해. 왜 그럴까? 헤르츠는 예상하고 결과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됨을 느꼈어.
왜 전자가 방출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파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서. 왜? 뭐하고 뭐는 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회절을 하기 때문에. 응? 이걸 누가 해결해 줬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해결을 해줘. 빛은 때에 따라서는 뭐고? 파동의 성질을 갖고, 때에 따라선 입자의 성질로 해석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응? 그래서 빛이 이제 요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방전 효과는 빛이 입자의 성질로만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무슨 성질로 설명될 수 있다? 입자의 성질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입자의 성질, 때에 따라서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다. 그러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나는 실험은요? 없어요. 알겠어요? 입자성을 실험하는 실험에서 입자성만 나타나고 파동성을 나타내는 실험에서 뭐만 나타나? 파동성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동시에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다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 표현 마저 틀려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는다. 맞지? 이 표현은 맞아. 왜? 때에 따라서 입자성, 때에 따라서는 파동성이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없는 거지.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건 맞는 표현이. 알겠어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의 함정에 조심하시고, 언어적 표현의 함정에 조심하시고, 방전효과 실험은 입자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부터는 빛이 파동으로 들어온다는 그림을 생각하지 마시고, 방전효과일 때는 빛이 파동으로 들어와 알갱이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라고. 알갱이.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광자라고 표현한 거야. 다시 알갱이, 빛알갱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고? 광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광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플랑크가 식을 찾아낸 식을 쓰면 돼 라고 해서 HF, H람다분의 C라는 식을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는 뭐라고? HF 또는 H람다분의 C. 이거 언제 배웠어? 델타 E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은 HF-H람다분의 C. 거기 수소원자 나올 때 나왔던 거죠? 그때 얘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빛알갱이로 해석할 때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진동수가 크다는 건 빛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내용들을 써줄게. 광양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광양자론. 이걸로 뭘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남들이 실험한 거 해석이 좀 어설프면 내가 쉽싹 하는 거야. 알겠어요? 쉽싹 뺏어 먹는 거지.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들이 실험 하나도 안 하고. 알겠나요? 광양자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광자를 설명합니다. 광자는 뭐라고? 빛 알갱이. 다시 무슨 알갱이? 빛알갱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그냥 빛 에너지로 본다고. 다시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로 해석한다고? 그냥 빛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HF입니다. 다시 뭐라고? HF로 해석하고 H람다운의 C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플랑크. 이 앞에 무슨 상수야? 플랑크 상수. 그러면 이 플랑크 상수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보면, 플랑크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해. 다시 무슨 역학의 아버지라고 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해. 양자역학이라는 뜻을 어떤 책이나 어떤 책에 대해도 이 근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들이 없더라고. 양자역학의 시초. 뜨거워진 물체가 빛이나 열을 흡수해서 뜨거워진 물체가 빛 에너지를 모두 다 흡수하는 물체를 흑체라고 하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흑체래. 다시 뜨거워지면 다시 열을 어떻게 해?
방출을 하는데 이때 흑체가 방출하는 빛을 누가 조사했어? 플랑크가 먼저 조사를 해. 뭐 빈도 조사하고 막 등등 많이 조사하는데 플랑크가 조사를 하는데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온도든 특정 온도의 물체에서 흑체에서 가장 파장이 어떤 녀석? 긴 진동수가 작은 빛의 진동수를 HF라고 하면 F0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가장 작은 진동수라고 했죠. 다시 어떤 진동수? 가장 작은 진동수. 나머지 빛의 진동수는 EF0 몇 F0? 3F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럼 이 중간 값이 중간의 파장도 있어야 되잖아. 없어. 중간에 진동수가 없어. 가장 작은 진동수의 무슨 배로만 떨어지는 걸 찾아? 정수배로만 떨어지는 걸 찾아. 오, 씨발. 욕 나올 정도로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빛이, 연속적인 빛인데, 특정 온도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 가장 작은 진동수가 있다면, 나머지 진동수는 그거보다 클 거야. 가장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진동수가 커야 되잖아. 1.5F도 있어야 되고 2F도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럼 가장 작은 진동수의 뭘로만 떨어져? 정수배로만 떨어지는 걸 찾아. 그래서 그 진동수의 정수배로만 떨어져서 그 가장 작은 진동수의 배수로만 떨어진다. EHF, 3HF. 이 비대너지는 이런 식으로만 떨어진다는 걸 누가 찾아? 플랑크가 찾아. 근데 이걸 갖다가 입자로 인식하지는 못했어. 비대너지가 무엇이라는 거야?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그걸 찾아내서 그러면 비대너지가 불연속적이면 그러면 빛 에너지는 광자들로 재해석한 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대박인 거야, 얘는. 빛 알갱이로 다시 재해석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들은 이렇게 HF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식을 거기서 따온 거야. 그러면 양자역학이 뭐야?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부터 시작한 거야? 불연속적인 정해진 에너지 값만. 연속적이면 정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불연속적인 양자, 정해진 양만큼만 갖는다. 정해진 양만 있으면 불연속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플랑크가 최초로 제공한 양자역학의 아버지야.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내용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 자, 그래요. 그래서 HFAC 람다분의 C라는 식을 거기서 나온 걸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하고 전자 한 개는 1대1로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광자 한 개는 모두 광전자 한 개에게만 에너지 전달해. 나눠서 줄 수가 없어. 1대1로만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거 책이 없지만 알고 계세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편해서. 다시 광자 한 개는 원리 전자 몇 개에게만 에너지 전달해? 한 개에게만 전달해. 세 번째, 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누적 효과 있어, 없어? 없어. 누적 효과가 뭐야? 아까 전에 전자가 방출되려면 무슨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T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랬었죠? 맞아요? 다시 전자 하나가 튀어나가려면 무슨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T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 전자가 있는데 얘가 15조울짜리야. 다시 몇 줄짜리야? 15조울짜리야. 광자 알갱이 하나가 15줄이야. 그럼 하나 흡수되고 또 뒤에 따라 들어온 15 흡수되고 또 뒤에 따라 들어온 몇 개 흡수되면 15 흡수되면 총 몇이 흡수되는 거야? 총 합쳐서 45 지금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럼 무슨 효과야 이건? 누적돼서 45 아니야? 그런 건 없다고. 15 흡수되고 난 다음에 15 올라가려니까 못 올라가. 45가 안 되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또 15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는 거지. 누적이 효과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45라고 인정해주면 안 된다고. 15짜리 그냥 몇 번인 거야? 3번인 거야. 15짜리 3번이면 40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나요? 이때 전자가 전이 일어날 때는 빛이 속도보다 빠르게 전자가 전이가 된대. 순간이동. 속력이 없어.
속력이 없이 전이한다고 표현합니다. 진짜요? 전자가 전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야. 전자 전이는. 순간이동이라고 해, 이걸 갖다가. 속력으로 잴 수가 없는 속력이라서. 속력을 잘 나타낼 수가 없어. 그냥 순간이동한대. 내부에서는.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맞아. 틀린 내용은 아니고. 거짓말 이랬는데,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라고. 자, 전자가 이제 올라가려면 누적 효과도 안 나타난다는 거지. 1대1로만 흡수돼. 누적 효과도 없어. 나눠 갖출 수도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광자 한 개가 올리 어떤 이상무의 에너지보다 커야 돼? 40주의 띠틈 간격의 에너지. 띠틈 간격의 에너지를 이제부터는 이람수라고 얘기하자. 다시 무슨 함수? 이람수. 못 외우면 이제 끝나는 거야. 다시 띠틈의 에너지를 무슨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람수. 그러면 이 광전자의 에너지, 빛에너지, 광자의 에너지가 얘한테 흡수되고 난 다음에 얘보다 더 많이 흡수됐는데 얘가 만약에 7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가다가 얘를 갖다가 띠틈의 에너지만큼을 딱 흡수시켜가지고 보내면 이만큼 소모하는 거야. 다시 뭐 하느라고? 소모해. 그럼 몇 줄 갖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니? 소모하면 30줄. 그럼 움직이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를 갖는 거야? 운동 에너지. 다시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전자가 여기 하나뿐이 없니? 더 있을 거 아니야. 더 밑에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 띠 상태에서는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쭉 빛이 들어와서 흡수됐는데 몇 줄짜리가? 70줄짜리가 광자가 흡수됐는데 1대1로 흡수됐는데 여기는 40줄 소모해? 그거보다 더 많이 소모해? 더 간격 차이가 크니까 더 많이 소모해? 조금 소모해? 많이 소모할 거 아니야. 50줄 소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전자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가? 20줄 가져가지. 그럼 얘도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지. 그러면 최대의 운동 에너지는 이 원자값 D 가장 위에 있는 녀석이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겠네. 이해가 돼요? 제일 조금 소모하는 거니까. 제일 조금 소모하면 이 에너지를 무슨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고?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식을 만들어. 어떤 식을 만들까? 광전 효과식. 한글로 써보자. 아니지. 처음에 무슨 에너지 넣어줬어? 빛 에너지 넣어줬지. 그럼 빛 에너지에서 넣어준 만큼 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소모해야지. 소모돼야지. 는 에너지가 되죠. 그러면 무슨 에너지로 가는 거야? 운동 에너지. 광전자에 무슨 에너지로 가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소모되는 에너지 최소값은 다시 얘가 뭐가 되면? 최소값으로 이제 쓰면 소모되는 에너지 최소값. 그럼 얘는 광전자의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져?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겠지. 맞아요? 왜 위의 식을 써줬냐면 우리 책에는 밑에 거밖에 안 써져 있어. 근데 정확한 개념을 알려면 위의 식이 더 중요한 거지. 알겠나요? 소모되는 에너지가 항상 고정돼 있어? 아니면 에너지 띠 내부에서 달라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광전자의 무슨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이걸 갖다가 식으로 바꿔서 쓸 거야. 얘를 뭐 시켜서? 이항시켜서 식으로 바꿔서 쓸 거야. 그러면 빛 에너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 EK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야? 소모되는 에너지 최소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죠. 이람수 값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는 겁니다. 얘는 무슨 값이고? 최대값이고 얘는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그 다음에 EK는으로 다시 바꿨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EK는으로 바꿔서 빛에너지에서 뭘 빼줄 거야? 이람수, 최소의 이람수를 빼줄 거야. 그럼 EK는 빛에너지는 아까 식이 어떻게 됐니? HF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최종적으로 이 식을 광전효과식으로 보는 거야. 알겠나요?
단 얘는 무슨 값을 꼭 기억해 두시고 최소값을 기억해 두시고 얘는 무슨 값을 기억해 주셔야 돼? 최대값이어야 돼. 다시 얘는 무슨 값이고 최대값, 얘는 무슨 값? 최소값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더 중요한 식이 얘라고요. 알겠나요? 소모되는 에너지, 광전자이슈 에너지, 띠틈 삼각, 띠틈을 기준으로 이 식이 유도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다시 뭘 그리려고? 그래프를 그리려고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데? 이 K를 Y축에 둘 거야. 이 K를 무슨 축에 둘 거야? Y축에 둘 거야. 그 다음에 HF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W라고 했었지. 얘를 무슨 축에 둘 거야? X축에 두면 얘는 무슨 수가 돼? 상수죠. T틈은 누가 결정을 해? T틈 간격이 에너지지, 이게. T틈 간격이 에너지 누가 결정해? 금속의 물질이 종류가 결정을 하는 거야. 다시 뭐가 이 종류가 결정하는 거야? 물질 종류가 결정하는 거야. 물질 종류에 따른 T틈. T틈이라서, T간격이라서, 만약 물질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T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알겠나요? 얘도 무슨 값이야? 그래서 상수값이야. 그러면 몇 차 함수꼴이야, 이거? 1차 함수꼴이지. 그러면 Y축에다가 무슨 값을 대신 써주고, 2K 값을 대신 써주고, X축에는 뭘 써주는 거야? 진동수를 써주면, 그러면 원래는 1차 함수 0부터 그려야 되는데 무슨 이동시킨 거야? 평행이동시킨 거지.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준 거야. 그러면 이때 요 마이너스 W가 1함수야? W가 1함수야? W가 1함수야. 근데 어떤 개 거지 같은 선생님이 그냥 박스 쳐놓고 얘는 1함수이다. 기억은 1함수이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했어. 씨발, 주의발 거지 같은 여자. 아주 욕이 나와. 보통은 맞게 해주는 게 맞죠. 1함수라고 해도. 근데 정확하게는 얘를 뭐라고 해? 마이너스 1함수, 마이너스가 1함수는 아니죠. W 값이 1함수라서. 얘 무슨 값이 1함수야? 절대값이 1함수가 된다고 표현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물어봐야 돼. 알겠나요? 이거 박스 쳐놓고 기억이라고 하면 이거 1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맞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하게 하니까? 틀리게 하니까. 그럼 내 마음이야? 지들 마음이야? 문제 낸 사람 마음이라서. 알겠어요? 물어보세요. 이걸 기억 처리하면 이거 2함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2함수야. 2함수에다 뭘 곱해준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지. 해석을 했어. 어떤 해석을 했을까? 여기부터 운동에너지 값은 음수, 원래 에너지는 음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음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사이의 진동수에는 마이너스 운동에너지는 어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방출된다, 되지 않는다?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는다. 방출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는 광전자가 어떻게 된다? 방출된다. 방출된다. 그러면 방출되고 안 되는 녀석의 진동수가 있네. 이때 이 진동수를 무슨 진동수라고 하고? 문턱 진동수라고 하죠. 학교 수업을 안 들었네, 니들은 완전히. 문턱 진동수도 몰라?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다. 진짜 얘기 안 해줬는데. 문턱 진동수를 다른 말로 무슨 진동수라고도 해요? 한계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수라고 하고 F0라고 표현해요. 거짓말 마. 진짜야. 진짜 있었어. 알겠어요? 그럼 다시 이게 누구의 진동수야? 넣어준 빛이 광자의 진동수지. 진동수만 방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진동수만이 방출 유무를 결정을 한다고. 그럼 세기는 뭔데? 세기는 뭐야? 광자 수야. 다시 뭐야? 광자가 조금 들어올 수 있고, 광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졸라 촘촘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면 1대1로 전자가 방출되는 거니까, 문턱 진동수를 넘으면
광자수가 많으면 전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튕겨나가는 거고, 문터진동수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기를 아무리 키워봤자 이 틈을 넘어 못 넘어? 못 넘는 거지. 알겠나요? 문턱진동수를 넘는 광자들이 조금 들어오면 튀어나온 전자수도 어떻게 돼? 조금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실험이 해결이 되는 거야? 광전효과 실험의 해석이 완벽하게 들이맞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지? 기억력이 딸리면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쪽은 아까 진동수, 이쪽은 뭐라고 했니? 색이라고 했나? 이쪽에서 진동수하고 이게 색이라고 했나요? 그 작이라고 했는데 결과값이 어떻게 됐어? 다량 방출이고, 얘는 무슨 방출이야? 소량 방출이고, 얘는 방출 안 되고 방출 안 되지. 그럼 진동수가 작으면 광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전자들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 왜? 아까 말했던 몇 주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40주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누적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돼, 조주영?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해결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문턱진동수를 결정한 요 문턱진동수를 그대로 위식에다가 대입하자. 위식에다가 어떻게 하자고? 대입하자. 대입을 하면 광전효과식을 했죠, 이제. 광전효과식을 했고, 이람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 다시 무슨 함수? 이람수는 누가 결정한다? 금속판의 종류가 결정을 하는 거야. 빛이 색이나 진동수랑 빛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빛과 상관이 없습니다. 빛과 무관합니다. 빛과 무관하고요. 띠틈이야. 다시 뭐야? 띠틈 간격이란 말이야. 띠틈 간격이 빛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쵸? 간격이란 말이야. 띠틈 간격이기 때문에 금속판의 종류가 결정을 해요. 다시 누가 결정한다고? 금속판의 종류, 물질 종류가 결정한다고. 금속판 종류가 결정하는 값이야. 따라서 종류가 결정하는 값이야. 금속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함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빛만 세면 금속 아니에요. 빛만 세다는 건 세기가 세다는 거지. 빛이 진동수가 크면이라고 표현해야죠. 빛이 진동수가 졸라게 크면 어떤 녀석이든 전자는 다 튀어나올 수가 있겠지, 하겠지. 노란색 네모판 마이너스 더블 잠깐 HF 마이너스야. 쏘리, 잘못 썼어. HF 마이너스야. 잘못 썼어요. 자, 여기서 쓴 식이라서, 똑같은 식이라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다시 뭐 해볼 거예요?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이 식에다가 F 자리에 F0를 집어넣으면 Y축 값이 몇이 돼? 0이 돼버리죠. 다시 이 K는 HF 제로가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W가 되는데 이 값이 몇이 돼버린다고? 0이 돼버려. 그럼 이항 해버리면 W는, 이 함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0. 문턱진동수를 뭐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 함수, 금속판의 종류라고 생각해도 돼.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 그래프 상태에서는 기울기는 H라서, 기울기는 뭐라서? H라서 여기는 F0A, 얘는 F0 뭐라고 하면? B라고 하면 A 금속하고 B 금속판의 무슨 함수가 다르다는 거야? 이 함수가 다르다는 뜻이고, 문턱진동수도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거야. A 금속판하고 B 금속판은 문턱진동수 띠틈 간격이 다르다는 뜻이야. 알겠나요? 얘는 띠틈 간격이 넓다는 뜻이고 띠틈 간격이 어떻다는 뜻이야?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A의 경우는 A인데 F0A의 경우는 요만큼이야. 띠틈 간격이 요만큼이라서 진동수 조금만 넘어주면 그러면 쉽게 전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위로 방출되기 쉽다는 거고, B의 경우는 띠틈 간격이 굉장히 어떻게 돼서 넓어서 웬만큼 빛에너지 진동수를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전자가 방출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식이 하나 더 있니? 어떤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 K는 H 람다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W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다시 E는 HF이면서 H 람다분의 C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무슨 축에 두고? X축에 두고 얘를 무슨 축에 둬버리면? Y축에 두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분수함수가 떨어지고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y 이퀄 x분의 a가 이렇게 떨어지지.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점근선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뭐가 되도록? w가 되도록 떨어지고요. 이때 운동에너지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이 부분에선 전자가 방출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야? 방출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방출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방출이가 안 되는 이때 이 파장을 한계 파장이라고 합니다. 문턱 파장이라고 안 하고 무슨 파장이라고 해요? 한계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파장을 한계 파장. 람다 제로라고 하고 한계 파장이라고 해요. 한계 파장.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도 금속판의 종류가 결정하는 거야. 다시 뭐가 결정하는 거야? 금속판의 종류가 결정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쉽게 방출된다는 뜻이지. 조금 파장이 짧으면 잠깐 이함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파장이 짧으면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H 람다 제로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라고 쓸 수 있어서 얘를 띠간격이라고 읽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작을수록 띠간격이 어떻다는 얘기야? 넓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작을수록 띠간격이 넓어요. 띠간격이 넓으면 한계 파장이 작을수록 띠간격이 넓어. 그러면 진동수가 커야지만 방출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쪽을 가까이 갈수록 전자가 방출이 잘 안 된다는 뜻이네. 신기하네. 잘 생각해 봅시다. 문턱 진동수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광전자가 방출이 잘 안 돼. 그럼 얘는 한계 파장이 어떻게 되면? 짧으면 잘 방출되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문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대입할 수 있는데 잠깐만. 광전 효과는 어디에 이용되니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이용될까? 태양전지 이용됩니다. 다시 예전에 다이오드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태양전지에 PN 접합 다이오드 근처에다가 멀뿌리 넣어주면, 빛을 넣어주면 한쪽은 이게 접합면 부위에 결핍층, 공핍층이라는 것이 있고 P형이고 N형이가 있으면 여기다 빛을 넣어주면 광전자는 시계로 움직일까 아니면 반시계로 움직일까?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다시 P형 반도체가 뭐야? 태양전지의 플러스 극이야. 다시 태양전지 무슨 극? 외우세요. P형 반도체가 태양전지 무슨 극? 플러스 극. 얘는 무슨 극이 된다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 나와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플러스 극으로 반시계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걸 광전자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고 광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흘러?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 그럼 여기서 끝났니? 순환하니? 순환해요. 어쨌든 순환합니다. 다시 전류는 순환합니다. 빛을 넣어줄 때만, 다시 뭐 할 때만? 빛을 넣어줄 때만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켜줬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해? 전지라고 하는 거. 빛을 넣어줄 때만 전류를 흘려줘. 태양전지는 뭐가 중요해? P형 반도체가 무슨 극? 플러스 극.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합면 부위에 멀뿌리 넣어주면, 문턱 진동수 이상의 뭘 넣어주면? 빛을 넣어주면, 그러면 전자와 양공 쌍이 분리된다는 표현도 알고 계세요. 전자와 양공의 쌍이 어떻게 된다고? 분리돼요. 그럼 전자와 양공의 쌍이 분리된 이후에 전기장이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전기장은 아직 안 배운 물투네온인데 다시 무슨 힘을 받아서 움직여? 전기장이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 에너지 효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13%에서 16% 사이 정도. 효율이 좋은 게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에너지 100 들어오면 몇 정도밖에 전기에너지 안 만들어진다고? 13 정도에서 16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요. LED 같은 건 효율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요. 95% 이상 최소. 알겠나요? 최소야. 보통 99.8% 막 이래. 알겠어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 수 있고 또 광전 효과 이제 어디 이용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이용될까요? 자동문. 왜 열려? 센서가 그냥 나와요. 광센서는 전부 다 광전 효과야. 광센서는 빛이 수렴해지고 반사된 빛을 다시 읽어내는 거야. 무슨 효과로? 광전 효과로 다시 읽어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전류가 흘러가면서 누가 다가왔다. 리모컨도 무슨 효과야?
광전 효과야. 리모컨도 무슨 효과야? 광전 효과. 바코드. 광전 효과야. 편의점에서 물건 바코드로 찍죠. 빛 들어간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야? 안사돼서 나오는 광전 효과야. 복사기 무슨 효과야? 광전 효과야. 빛 지나가지 않나요? 스캐너 할 때 광전 효과야. 알겠어요? 광전 효과 이용 예는 되게 많아요. 응? 근데 전기전자 기계 쪽으로 가고 싶은데 광전 효과를 몰라? 때려쳐. 때려쳐야지 뭘.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가. 참 1년에 계속 진화를 해오긴 한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광전 효과, 빛이 입자성을 실험한 내용이야? 파동성을 설명한 거야? 둘 다 실험한 거야? 약자. 둘 다 했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광전 효과는 무슨 효과를 실험한 거야?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이야. 동시에 증명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에 보면 정지전압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정지전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정지전압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스탑 볼테이지야. 야, 전류 너 흐르지 마. 전자 너 움직이지 마. 전압인데 잘 봐. 빨리 설명하고 끝내버릴 거야. 전원장치. 여기 오실로스코프나 뭐 전구를 집어넣었어. 오실로스코프. 어? 네. OC, 오실로스코프. 자, 근데 여기는 연결돼 있어,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지. 전지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되는 전원장치야. 전압을 아무리 걸어줘봤자 이 사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여기다 뭘 조여줄 거야? 문턱진동수 이상이? 거꾸로다, 쏘리. 문턱진동수 이상의 빛을 여기 반원판에다가 반구형판에다가 비춰주면 그러면은 문턱진동수 이상이니까 뭐가 튀어나와? 전자들이 튀어나오지. 그럼 전자들이 이제 이함수가 만약에 W 만약에 40이었다면 여기 100줄짜리 광자를 집어넣었다면 튀어나온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몇 줄부터 몇 줄까지야? 60줄부터 빵줄까지야. 알겠나요? 0.1, 0.0000001줄. 알겠나요? 줄짜리도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 사이 값을 다 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나요? 이걸 무슨 값?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얘는 무슨 값? 이함수 최소값. 소모된 에너지 최소값식이라서. 그러면 전자들이 이제 튕겨 나와서 밀고 들어가서 움직여가는 거야. 이때 전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흘러와요. 알겠나요? 응? 그래서 1초에 몇 개씩 집어넣어줬어? 1초에 거의 10개씩 집어넣어줬어. 1초에 몇 개씩 집어넣어줬어? 10개 집어넣어주면 문턱진동수 10개 집어넣어주면 10개 지나가. 이 개수가 뭐야? 세기야. 빛이 세기야. 알겠나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도 개수야. 몇 개씩 지나가? 1초에 10개씩 지나가. 알겠나요? 그게 세기가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자, 플러스 극을 집어넣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집어넣으면 다시 무슨 극을 집어넣고 이쪽에 플러스 극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오른쪽이 플러스인 상황이야.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서 나타나는데 플러스 극을 더 세게 아무리 집어넣어줘도 이쪽을 플러스를 더 세게 집어넣어줘도 마이너스 있는데 전압의 세기를 더 키워줘도 광전류의 세기는 광전자의 수지, 광전류의 세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거의 살짝 올라가는 건 일부 극히 옆으로 튀어나오는 걸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1000억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알겠나요? 그래서 일부 올라가긴 하는데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 다시 왜 전류가 일정하냐고 물어보면 전지전압하고 상관없이 광전자의 개수가 문턱진동수 이상의 광전자의 개수가 세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나요? 그런데 이때 0을 두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어떻게 했다는 뜻이야? 바꿨다는 뜻이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이제 오른쪽이 무슨 전기로 대전돼? 마이너스 전기 대전, 오른쪽에 왼쪽은 무슨 전기로 대전되는 거야?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야. 그러면 광전 효과는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마이너스는 튀어나온 전자를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튕겨내버리는 거야. 광전 효과는 일어나는데 튕겨내는 전압이 생겨요. 마이너스 전압은 튕겨내는 전압이야.
광전압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자를 뭐 하는 전압이야? 튕겨내는 전압이야. 그럼 튕겨내는 전압을 세게 줬다는 건 전압의 세기는 에너지라서, 전압의 세기는 뭐라서? 에너지라서, 전압은 줄 퍼 쿨롱이라는 단위라서 에너지 단위야, 역시. 그래서 음전압을 점점 키워주면 다시 마이너스 10V면 다시 마이너스 몇 볼트면? 10V면 그냥 10J짜리 너는 꺼져 튕겨내버릴 거야. 그런데 몇 줄까지 있었기 때문에 0부터 몇 줄까지 있었기 때문에 60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어떻게 됐지만 튕겨나갔지만 쑤시고 들어오는 애들이 아직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줄어든 정도로 나타나는 거야. 움직임 개수가 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몇 볼트 정도 되면 마이너스 몇 볼트 되면 60V 되면 전부 다 튕겨내버리는 전압이 생겼지. 그러면 얘는 무슨 전압이라고 해? 정지전압이라고 해. 이 정지전압은 모두 튕겨내는 전압이야. 광전효과를 못 일으키는 전압이 아니라 광전효과 일어나서 다시 금속으로 들어온 전자를 전부 다 뭐 하는 전압이야? 튕겨내는 전압이야. 알겠나요? 그러면은 다시 목 아파. 100줄짜리가 40줄 중에서 60V를 60V가 정지전압이라고 한 건 왜 그렇게 쓴 거야? 얘 운동에너지가 몇 줄이라서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몇이라서 60줄이라서 60을 써준 거거든. 따라서 이때 이 절대값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광전자에 뭐에 비례하는 거야? 최대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 있어. 알겠나요? 네. 그럼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마이너스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커져야 되는 거지. 크기니까 절대값은 커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려면 빛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면 더 세게 주거나 이 함수를 어떻게 한 녀석을 사용하면 작게 해주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학교에서 이 내용을 알려줬으면 얘는 HF 마이너스 뭐야? W라고 생각하고 얘가 왼쪽으로 더 커지려면 얘가 어떻게 되려면 커지려면 빛이 진동수를 어떻게 해주거나 크게 해주거나 이 함수를 어떤 금속을 사용한다? 작은 금속을 사용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빨리 설명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안 나올 가능성이 커서. 왜?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빠졌기 때문에 얘기를 잠깐은 소개하고 뺀 거야.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대입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좀 볼 건데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15분 있다가 문을 잠그고 우리 11시 정도까지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알겠죠? 11시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